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초에 이낙연 당시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MB하고 박근혜 사면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친문 강성들이 엄청난 이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 국정농단 세력의 사면 반성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낙연 이 당시 대표가 그 이후로 여론의 지지율에서 아주 엄청 하강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 국면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이런 하락 추세를 다시 이 세를 엎고 있는 것이 이재명 지사예요. 그런 것처럼 친문 강성들의 입장이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이런 사면론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옳지 않다. 이게 바로 친문 강성들의 입장을 배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거침없는 이런 이 강성 세력들이 민주당의 제대로 된 정당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저는 상당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그동안에 자가 격리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부인이 그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한 것이 확인이 돼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이 언론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만나서 이 강성 당원들 이 의견 상당히 그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이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문재인 청와대와는 각이 다른 그리고 이 현재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원내대표에 출마한 사람들, 또 친문 강성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친문 강성들의 의견도 결국은 당심이고 민심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 일반 지금 현재 지위와도 의견을 달리하는 건데 옳은 얘기를 저는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워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이 강성 당원들이 의견을 표현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절제의 범위들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득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선거 실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전면 되돌아보고 쇄신해야 할 것은 쇄신하고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이 패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경청해야 하고 혁신 방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심은 하나가 아니고 당신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박영선 후보가 말했던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 보증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당시에 제시했던 반값 아파트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요, 이 금융 규제 대폭 완화하는 거, 이 반값 아파트, 이런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부동산 문제 대책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점에서는 지금 당 지휘부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목요일 날이기 때문에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지표 조사를 해요. 이 지표 조사에 나타난 걸 보면 이낙연 대표는 8%로 두 자리 숫자도 못 미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가 26%, 3배나 더 많이 받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13%인데 윤 총장은 딱 일주일 만에 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과 지금 현재 1,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윤석열, 2강 체제의 1약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이 긍정적,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율이 지난주보다도 3%나 올라서
58%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이 지난주보다 5%나 빠져서 35. 그래서 두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무려 23% 정도나 되기 때문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평가는요, 40대, 그 다음에 광주 전략 지역을 제외한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런 이 강성 친문 세력들의 이런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이 친문 강병원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 강병원도 이 친문 강성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옹호하고 있어요. 태극기 부대하고는 다르다. 태극기 부대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이지만은 자기네 당원들은요,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부가 당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지 자제하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도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 얘기는 결국 이낙연 이 전 대표, 그야말로 이제 여론 지지도 많이 빠지고 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냥 뭐 당원이죠. 당 일체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낙연의 네임덕이라고 할까요? 좀 안 어울리지만 이낙연이도 이제 당 내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는 그런 거를 바로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황교익, 뭐 그 유명한 친문 문파죠. 이 황교익 씨는 문파가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이 문파를 당장 해체시켜야 된다는 SNS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으로 이 문파 지지자들, 이 사람이 문제다라는 문재인의 정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일배 수준이고 양념의 비판이나 비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이들이 문재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죽일 것이다. 문파를 조직하고 이용한 자들은 이들을 해체하는 방법도 알 것이라면서 아무리 정치판이 개싸움을 하는 데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문파를 당장에 해체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종환 비대위원장, 당 지도부, 문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앞장서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 인권 문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인권 정권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소위 인권 변호사를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말이죠. 현 문재인 정권이 미국 인권청문회 대상이 됐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이 현 문재인 정권 대내적으로도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심한 지금 현재 탄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의 인권을 지금 도와주고 있느냐? 김정은의 인권 탄압에서는 눈을 감고 있고 우리 국내 차원에서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요. 바로 친북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인권 문제도 개선하고 북한의 이런 폭압 실태도 폭로하고 이러한 이 전단 보내기 운동을 탄압하는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일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화상회의를 내일 열어요. 여기에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과 인권 문제에 관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요. 거기에 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는 이 고든찬,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변호사죠. 미국 내 동부가 전문가입니다. 이 고든창 변호사를 비롯한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미국 내 저명 인사들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들을 공격해왔고 수십 년간의 민주화를 뒤집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 당시 한국을 민주주의로 나가게 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것이라고는 한국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에서 멀어지게 하고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다.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북한식 민주주의로 한국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의 국격을 해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참 충분하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잔 솔티, 여러분들 북한 자유연합 대표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국내에서도.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언하기로 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이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이분도 유명하죠.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데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둔당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러시아 우리 한국 대사였던 이인우 대사도 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거 참 너무나 부끄럽죠.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요새 국민의힘에 상당히 강한 칼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비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고까지 했고요. 이번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새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절대 안 갈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요새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사리판이 됐는데 이 아사리판 한 두어 달간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태섭과 만나서 신당 창당 문제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금태섭은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에 윤석열을 모시겠다. 이것이 금태섭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을 말하자면 새롭게 창당되는 창당의 대선 후보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나가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 다음 대선에 비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쉽게 얘기하면요. 막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윤석열 총장이 합류하지 않는다. 이런 전망과 관련해서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얘기가 있다. 상황이 복잡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열린 플랫폼이 돼서 야권 단일화 해야만이 대선을 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합당도 추진하는 것이다. 제3지대가 당을 만들어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온다면 야권 분열이 되고 그러면 윤 총장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합당 이후에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당 논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에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많다. 당내에서는 먼저 합당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자는 의견이 더 높다. 다음 주에는 합당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은 무슨 국민의당이 있느냐. 야권은 국민의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철수 당 대표의 정치적인 존재 의미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어요. 이러한 김종인의 태도에 그리고 이 언급에 주호영의 생각을 본다면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 대행도 당 대표에 나오는 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 계층에서도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강비판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 지금 현재 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매우 이색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장이 아니면은 총장 권한대행이 이런 걸 지시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력히 지시했어요.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잘 알아요. 뭐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가 사실상 오랜 세월 동안 지배적으로 작동해 왔죠. 검찰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요. 검찰이 국정원보다도 더 딱딱하고 권위적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전달 사항이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뭘 지시했느냐?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간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간부들만이 쓸 수 있는 식당, 이거를 전 직원한테 전면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런 똑같은 문화가 과거에 아주 그러니까 지금 현 내곡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내곡동으로 95년대 이사 갔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런 문화 다 없어졌는데, 이걸 보면 검찰 진짜 이거 권위적인 문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 이것을 이 조남관 대검 차장 한 거, 저는 일단 권한 대응으로서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이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자 개방과 소통, 통합을 위해 대검 시설에 대해서 직급과 직렬이 구분 없이 완전히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조남관 대검 지금 차장이 과거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도요, 이 승강기 전용, 간부들 전용 승강기하고 식당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 조남관 권한 대행이 아주 잘하는 것 같고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 현재 정무적 판단으로는 검찰총장 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렸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리스트에 들어가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요, 상당히 요즘 열을 많이 받쳐 있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당 문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당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11일에도 복당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내가 적장자인데, 한국 보수의 적장자인데 나를 왜 반대하느냐, 나는 당권 같은 건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권 교체의 미랄이 대일 뿐이다, 이렇게 지난 11일 날에도 SNS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SNS 했습니다. 뭐라고 SNS 했느냐? 외부 사람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복당 문제는 당과 대립각을 세워 풀어갈 생각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위 자기계파 보수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수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비대위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이죠, 염량세태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를 썼습니다. 염량세태는 뭐냐면 권세가 있으면 아첨하고 몰락하면 냉대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